3D Max의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Max의 스크립트 파일은 ms, mse, mcr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mzp 파일은요, 스크립트 파일이 아닙니다.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Max를 실행한 후 그 파일을 3D Max의 뷰포트로 드래그하면 이제 설치가 되고요. 3D Max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을 경우에는 run 스크립트로 이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s와 mse 파일은 자, 요 루트의 스크립트 폴더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설치가 되고요. mci 파일은 요 루트의 매크로 스크립트 요 폴더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스크립트가 설치가 됩니다. 5가지 스크립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뷰포트 컨트롤 요 스크립트는 mci 파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 루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루트에 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3D Max가 설치된 플로에 매크로 스크립트라는 요 폴더가 있죠. 요 안에 들어와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예, 요 스크립트가 이제 설치가 된 것이고요. 또 자, 요 스크립트는 ms와 mci 파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리고 ms 파일은 복사해서 자, 스크립트 요 폴더 안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스크립트 폴더 안에는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죠. 여기에 만약 붙여넣기를 하면요, 3D Max가 실행과 동시에 그 스크립트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되버립니다. 그리고 자, 정원으로 정렬해 주는 스크립트, 얘는 mci 파일 하나로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또 아까 그 매크로 스크립트 폴더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요 스크립트도 예, 설치가 된 것이고요. 또 UV를 스무딩 그룹으로 나누는 스크립트는 mci 파일 또 하나로 되어 있네요. 얘 복사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자, 그럼 설치가 됐고, 자, 스케일 무브 툴, 얘는 mci 파일과 자,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ms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mci 파일부터 복사로 해서 이 매크로 스크립트 폴더에 붙여넣기 해서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고요. 자, 요 스크립트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메모창으로 열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mci 스크립트는요, 그 3D Max에서 요 스크립트의 UI를 생성하는 그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UI가 아니고 실행시켜주는 요 단추를 만드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3D Max가 설치된 요 스크립트 폴더 안에 jhtools라는 폴더 안에 scale movetools.ms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채로 복사해서 스크립트 폴더 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줘야지만 요 mci 스크립트로 실행시켜주는 그 버튼을 만들었을 때 그 실행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는 설치한 5가지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s와 mse 파일로 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요, 스크립트에서 그 스타터 폴더 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3D Max가 실행과 동시에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타터 폴더에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그냥 스크립트 폴더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별도로 이제 UI로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버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에는요, 단축키로 등록해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도구 모음에 등록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커드 메뉴에 등록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상단 메뉴에 등록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등록 방법 중에서 스크립트의 성격에 맞게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뷰 컨트롤 스크립트는요, 단축키로 등록을 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ds Max 2019에서는요, 이제 화면을 전환을 하는 게 좀 달라졌는데요. 자, 탑뷰에서 티팟을 하나 만들고요. 요 한 화면을 이제 크게 해볼게요. 그리고 F키를 누르면 요 프론트 뷰가 되는데, 자, 프론트 뷰가 되면서 아까 퍼스펙티브 뷰하고는 좀 다르게 그 화면 표시가 달라졌죠. Alt W 눌러서 축소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 화면이 프론트 뷰로 바꾼 것이 아니라 요 프론트 뷰로 이렇게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Alt W 눌러서 요 한 화면을 크게 하고요. F키를 눌러서 프론트 뷰가 됐죠. 그래서 Alt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좀 이렇게 회전시켜 볼게요. 그리고 다시 Alt W 눌러서 내 화면을 다 보겠습니다. 그럼 요 프론트 뷰가 이렇게 회전이 돼 버렸죠.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회전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뷰 컨트롤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예전처럼 화면을 전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뷰 컨트롤 스크립트를 이제 단축키로 등록을 해야죠. 자, 커스터마이즈에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이 창을 열어서 이제 뷰 컨트롤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면은요, 요 카테고리 쪽에 스크립트 뷰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단축키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뷰포트 스냅은 Alt Z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탑뷰는 T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어사인 눌러서 등록하고요. 그리고 밑에 밑면 뷰는 Alt T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Alt T 누르고 어사인, 그리고 프론트 뷰는 F 어사인, 그리고 후면 뷰는 Alt F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뷰는 L. 그다음 이렇게 L 키를 이렇게 키보드로 L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뷰는 B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자, 그러면 Alt W에서 이제 F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예전처럼 바뀐단 말이죠. L을 누르면 레프트 뷰가 되고요. F4번 눌러서 이제 와이어프레임도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이 부분 있었죠. 뷰포토 스냅. 자, 이 기능은 뭐냐면요, 화면 이렇게 회전시켰어요. 자, Alt Z를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가장 가까운 그 뷰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탑뷰하고 가장 가깝죠. 그래서 Alt Z를 누르면 탑뷰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뷰 컨트롤 스크립트를 설치하고요. 이제 단축키로 등록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디태치 플러스 스크립트는요, 도구 모음으로 등록을 해서 실행을 시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티팟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 5개를 어태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어태치 시키고자 하는 티팟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상단 도구 모음에서 선택 셀렉트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고 엔터를 치면은요, 요게 선택 셀렉트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풀고 다시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티팟 하나 선택을 하고, 제가 지금 이게 기본 오브젝트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터 풀리로 변환을 시키고요. 여기서 어태치 옆에 보면은 이 작은 버튼이 있죠. 어태치 리스트라고요.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창을 열어서 아까 선택 셀렉트를 해놨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아까 선택한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어태치를 눌러주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요 5개가 이렇게 어태치가 돼서 여기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3ds Max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어태치 시키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디태치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 엘리메이터 단위로 디태치를 시키고 싶은데 디태치를 시키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디태치 플러스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 커스터마이즈에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가지고요. 자, 툴바스, 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중에서 요 툴바스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올 코맨드로 놓고요.
자, D를 누르면은 여기 있습니다. 디태치 플러스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요 도구몸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이쪽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주면은 디태치 플러스 스크립트가 이게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얘 선택을 하고, 자, 지금 모드가 바이 엘리멘트로 되어 있죠. 디테일즈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면은 각각 이렇게 엘리멘트 단위로 오브젝트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요 티팟은 요게가 이렇게 한 덩어리죠. 요 디테치 플러스 스크립트는요, 바이 매티리얼 아이디로 또 이제 디테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터 폴리오로 이렇게 변환시킬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엘리멘트로. 예. 그리고 자, 여기다는 아이디 1로 설정을 하고, 얘는 아이디를 2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디를 자, 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에서 나오고, 좀 불편하니까 얘들은 지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이 매티리얼 아이디로 체크한 다음에 디테치 오브젝트를 해주면은 그 매티리얼 아이디별로 이렇게 디테치를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치 플러스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택한 폴리곤들을 정원으로 정렬시키는 스크립트는요, 쿼드 메뉴로 등록을 하여 실행시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쿼드 메뉴가 뭐냐면요, 뷰포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들 있죠. 자, 이것을 쿼드 메뉴라고 합니다. 커스터마이즈에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고요. 그러면 요 분류 중에 쿼드라고 있죠. 자, 요 쿼드에서 카테고리를 올 코맨드로 넣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스크립트의 액션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레귤러라이즈드 뭐 엣지 루프 폴리라고 있죠. 자, 얘를 끌어다가 이제 이쪽에 등록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네 구역이라서 이제 쿼드 메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 넣을 거고요. 이 메뉴 중에서 자, 이쪽에 넣겠습니다. 그럼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점선, 구분선을 이렇게 넣고 싶으면요, 여기 보면 세퍼레이터라고 있죠.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스크립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에디터 폴리로 바꾸고요. 자, F4번 눌러서 이렇게 메뉴로 보고요. 자, 면 선택을 하고 그로 누르면 이렇게 확장이 돼서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쿼드 메뉴가 나오고요. 아까 등록한 스크립트가 자,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자, 선택한 면들이 이렇게 정원이 됩니다. 자, R키 눌러서 스케일 툴로 약간 축소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정원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 또 익스트루드로 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모델링 작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리토퍼 작업을 할 때도 좀 사용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정원을 만드는 작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 작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V로 스무딩 그룹을 나누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요, 필요할 때는 꼭 사용을 해야 하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얘는 상단 메뉴로 등록을 하여 실행을 시키고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이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 메뉴 탭이 있죠. 자, 메뉴 탭을 눌러서 자, 카테고리를 이제 올 커맨드로 해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지만요, 좀 명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nptools라고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 액션 하나 요거가 나오죠. 자, 얘를 끌어서 이쪽에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요.
별도로 새로운 그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언더바 유저. 오케이. 이렇게 뉴를 눌러서 만들면요, 여기에 메뉴, 방금 이렇게 만든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메뉴를 이쪽에 끌어서 드래그해서 이제 메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럼 상단에 유저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플러스 얘를 눌러서 요 메뉴를 확장을 하고요. 자, 요 액션을 이쪽에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자, 이쪽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눌러 보면은, 자, 이렇게 스크립트가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요 오브젝트에 저 명령을 적용을 할 건데요. 적용을 하기 전에 일단 얘가 UV가 어떻게 펴져 있나 한번 볼게요. 이 녹색 심이 이제 UV 경계선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오픈 UV 에디터 눌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그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UV를 스무딩 그룹을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택에 보면 에디트 풀리라는 스택이 하나 쌓이면서 스무딩 그룹이 UV 경계선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그 약간 스무딩이 경계가 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F4번 눌러서 이제 폴리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가 지금 좀 로우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렌더링 하거나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터보 스무스 명령을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얘한테 이제 터보 스무스 명령 한번 올려볼게요. 예, 이렇게 올리면 면이 이렇게 쭉 많아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이 텍스처가 이렇게 지글지글해졌죠. 자, 하위 스택 가서 이게 보면은 하위 스택에서는 텍스처가 이렇게 이어지게 잘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터보 스무스 명령이 이렇게 먹히면서 그 UV 경계선 부분에서 그 세분화되면서 이게 텍스처가 이렇게 지글지글해지는 것입니다. 이 터보 스무스 옵션 중에서는요, 스무딩 그룹을 유지를 하면서 터보 스무스 명령을 이렇게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얘를 체크를 해주면은요, 예, 스무딩 그룹별로 이 터보 스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는 그 텍스처가 이렇게 지그재그해졌었는데 지금 이제 괜찮아졌죠. 얘를 껐다가 끈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옆에 4번 눌러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터보 스무스 명령을 줄 때 UV 경계선 부분을 이제 살려줄 수 없으니까요, 그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UV 파트별로 스무딩 그룹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터보 스무스 옵션에서 요 스무딩 그룹 요 옵션을 체크해 가지고 UV 경계 부분을 그 살려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스케일 무브 툴 스크립트를 도구 모음으로 등록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고요. 여기서 툴파스로 가고, 자, 여기서 올 코맨드를 놓겠습니다. 자, S를 누르면, 자, 스케일 무브 툴 여기 있네요. 자,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도구 모음으로 등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얘 눌러주면 이렇게 스케일 무브 툴 스크립트 UI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상자를 몇 개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얘를 옆으로 몇 개 복사를 하겠습니다. 9개. 자, 그러면 이제 10개가 됐죠. 자,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10개 복사했는데 요 간격을 좀 줄이거나 좁히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얘를 다시 지웠다가 다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스타트 스케일 무브 누른 다음에, 자, 스케일 툴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 간격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또 이렇게 재밌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 포인트 스캐닝이라는 기능이 있죠. 픽 마스터 포인트. 자, 얘를 클릭해 가지고, 자, F3번을 눌러 가지고요, 요 피벗 점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자, 찍었고, 또 두 번째 포인트 또 마찬가지로 피벗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F3번 누르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요 기능이 조작이 되지 않는데요. 자, 얘를 눌러주면 스캐닝 모드가 되면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백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는 가만히 있고 이제 간격을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또 Y축으로 또 조정해 볼까요? 네. Y축은 이렇게 되는군요. Y축으로 요 각각 오브젝트들이 같은 간격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얘를 꺼주면 이제 스캐닝 모드에서 빠져나오고요. 스탑 스케일 모드. 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 헬퍼들이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사라졌죠. 자, W 눌러서 이동 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또 밑으로도 몇 개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5개 복사했고요. 다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또 스타트 자, 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박스 오브젝트만 있죠. 얘를 눌러주면은 요 박스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그 해퍼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임시적으로요. 자, 그리고 다시 요 스킨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F3번 눌러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서 요 피벗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스캐닝 모드로 가서 이제 스케일을 한번 조정해 보죠. 자, 이 Y축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요렇게. 네. 자, 스캐닝 모드에서는 이동 툴로 그 간격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냥 일반 모드에서는 요 스케일 툴로 간격을 조정을 하는데요. 또 그리고 얘를 한번 보죠. 이 상태에서 지금 딜리트 하면은 이 오브젝트는 지워지지 않고 헬퍼들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봐요. X축으로 이제 같은 위치로 맞추고 싶으면 이제 얼라인 툴 물론 써도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X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X축으로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굳이 요 스타트 스케일 무브 모드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도 이제 빠르게 그 얼라인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무브 툴은 기본적인 맥스 툴에서 제공하지 않는 간격 조정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델링 작업에 꽤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